안녕하세요. 최덕권 주식분석입니다. 최근에 이 발행어음과 예적금 CMA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발행어음과 ELB에 관심이 생기시면서 저도 덩달아서 되게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의 노하우를 잘 녹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처럼 소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좋은 상품들이나 좋은 금리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그 상품을 꼼꼼하게 뜯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에 재테크 총정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전 단계로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적금 금리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예금이라고 치면 예금이 안 팔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수협은 안 하실 거잖아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수협은 고민되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H 정도는 뭐 괜찮겠다라고 예금 쪽에 들어가 보면 3.9에 기본이 3.1이다. 벌써부터 쎄한데, 예금은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제 고향사랑 기부 우대금리 해가지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구 가가지고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가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서류 제출 없이 그냥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아니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야 되는 형태인데,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는 이제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 요새 방문 잘 안 하시잖아요. 3.9 정도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머지 다 비슷한 상품이고요. 홈런 쳐야 야금인 것 같고, 대파은 뭐죠? 근데 이런 식이에요. 경남은행 안 가실 것 같고, 이런 식입니다. 적금 한번 볼게요. 적금도 쎄합니다. 벌써부터 최고 13.3%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정말 썩소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워킹 적금이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제가 전북은행은 써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래 제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안 쓰실 거니까 우리은행 쪽을 보면 1% 금리에서 최고 11%인데 6개월이랍니다. 근데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금리가 높다 싶거나 조건이 얕다 싶으면 금액이 10,000원, 100,000원, 뭐 200,000원 이렇습니다. 솔직히 200,000원, 100,000원은 그냥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1%라고 해도. 그래서 뭐 이런 건강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면서 데이터를 빼가게 허용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초기화 휴대폰 분실해서 이게 일 10,000원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것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보면 이건 또 무슨 그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적금이에요. 3%인데 우대금리 4%를 더 준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파트 아이에 들어가가지고 전기 사용량을 이제 뭐 해야 된답니다. 이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랬기 때문에 CMA나 특히나 발행어음이나 ELB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세계이실 거예요. 지금 처음 아셨던 분들은 진짜 신세계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 IBK 단기 중금채 할 때는 금리가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예금에서 추천하는 거, 아무리 그래도 발행어음이나 뭐 CMA나 어떤 다른 RP 상품들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은행을 가시거든요. 근데 그 은행 가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단기 중금채입니다. IBK에서는 이 중소기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중장기 자금 확보의 목적으로 이런 뭐 취지로 중금리 상품을 대표적으로 내놓습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IBK는 국책은행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망할 리가 아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6인데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금채의 그 내용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안전하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은행만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예금 쪽에는 IBK 중금채를 보시면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3.76이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건 없이요. 그리고 금액도 2억 아니면 3억까지 되니까 아무래도 금액도 크신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MA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CMA는 장점이 많죠. 입출금도 자유롭고 금리도 높고, 뭐 고를 수도 있고, 내가 쓰는 증권사에서는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예금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꼼꼼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일반 금리 CMA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종금형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차등을 두는 형태로 이제 2가지 정도를 보통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리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우리원 CMA 노트형 종금형 같은 경우에는 1,000,000원 이하는 3.6이에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시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1천만 원에 넘는다 하시면 3.2%이기 때문에 이것만 분리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3.6이면 1,000만 원 이하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장담해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우리원 CMA 노트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신경 쓰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댓글 보면 진짜 많습니다. 원리금 보장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원리금 보장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상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발행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발행엄은 매일매일 이자가 지급되고 금리 뭐 크게 신경 안 썼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CMA 발행엄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먼저 CMA의 형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CMA다 하면 CMA가 뭔 줄 알죠. 매일 이자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새는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RP하고 그다음에 MMW형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별히 뭐 요청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는 요것만 선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나 다른 증권사에 요것도 있다고 하면 좀 좋은 증권사고요. 요것까지 있다 하시면 이거는 대형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RP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구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보면. 자, 국채 이런 좋은 회사채에 들어가는데 일단 약정 수익률을 이제 지급한다라는 형태이고 RP형은 리퍼처스 어그리먼트형이에요. 그러니까 재구매 약정이 있는 형태입니다. 발행사가 재구매해주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증권사가 뭐 망하지는 않겠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일복리 형태였는데 지금은 월복리도 되게 많아요. 31일 동안 예치해놓고 이자 주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MMW형이 대표적으로 일복리 형태의 예전 상품입니다. 원금과 수익이 매일 이제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고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 예치가 되는데 회사마다 비슷한 금리인데 금리가 RP보다 낮아요. 대부분의 형태로서는. 왜냐면 일복리 형태가 있고 얘네들도 수익을 중간에 떼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낮습니다. 그 다음에 MMF형은 지금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거의 국공채 위주로 되다 보니까 MMF는 기업들, 법인들만 최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해요, MMF는. 그 다음에 발행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발행사가 직접 발행하고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형태다. 증권사가 보증하는 형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사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수시형의 경우에는 매일 이자가 재투자되는 일복리 상품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와닿지 않으실까봐 이제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볼 텐데, 셋 다 원금 보장이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RP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 혹은 되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형태다, 담보가 있다라는 형태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CMA 형태이고, RP나 MMW 말고도 발행엄 형태는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면 회사가 돈 줘야 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1년 만기 혹은 약정 수익률을 회사가 약속하는 엄입니다. 사실은 증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회사가 약속하는 그 형태의 계약의 구두 형태만 존재하는데 구두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약정하고 아시겠습니까? 뭐 이해했습니까? 하면서 그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서 금융위에서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가장 크다라는 증권사 중에서도 네 군데만 가능합니다. 한투, KB, 그 다음에 NH, 미래에셋. 뭐 누구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형 금융사들만 이 발행엄을 발행할 수 있고, 이 대표적인 네 가지 회사의 신용도로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더 안전합니다. 그냥 이거는 망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고 보시면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 참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아주 안전합니다. 금융위 인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적립형하고 수시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적립형은 매월 적립형이잖아요. 그리고 형태가 매월 정액 적립형이 많아요. 최초 금리, 그러니까 제가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하라는 이유가, 만약에 5%다 하면은 5%를 한번 해놓으면 최초 금리가 만기까지 갑니다. 1년 동안 5%니까 중간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수시형은 금리가 바뀌는 반면에 이 적립형, 거치형은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초 매수 금액이 고정되는 형태다. 중도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대신에 일복리는 아닙니다. 그냥 연복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복리입니다. 근데 수시형 같은 경우 일본으로 재투자하게 되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수시로 떨어지는, 다음날 바로 떨어집니다, 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또 이거 금리를 인상할 때는 또 바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PB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은 바로 이때 금리 오른답니다 손님 하면서 파시고 다시 사세요 하면은 이제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꿀팁인데 하여튼 요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NH와 미래는 보지 말자, 한투만 보자라고 했고, 한투만 보자라는 이유가 수시금리 그 다음에 뭐 2일 이상 금리가 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발행원 CMA는 12개월의 경우에는 1년의 조건에는 조건이 없이 4%예요. 거치형 4%입니다. 거치형. 그러니까는 매우 메리트가 있고요. 혹시나 1,000만원 이상 적립식 하실 경우에 5%다. 이거 지금 깰 수 있는 거 제가 못 찾았어요. 찾고 싶은데 저도 못 찾았습니다. 4대 증권사도 최강이고요. 어디 적금형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한 조건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 금액의 70%를 준다라는 조건은 8번만 이상만 이체를 하시면 12번 중에서 70%까지 주니까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3.5 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보시면은 생각해보면은 모든 구간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또 웃긴 거죠. 왜냐면 아까 IBK가 3.76이었잖아요. 1년에. 근데 9개월만 넣어도 혹은 6개월만 넣어도 3.9, 뭐 6개월 이하로 넣어도 3.65.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뭐 한투 직원은 아니지만 한투가 가장 유리하다. 무조건 한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거치식으로도 괜찮고 적립식으로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한 외RP 이거 혜택이 좋은데 여러분들 댓글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 보시나 싶은데 달러로 환전해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있어요. 6%, 그다음에 7%, 8%를 10만원만 하셔도 7%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6월 28일까지입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느려졌지? 그리고 지금 신한에서는 지금 되게 공격적이에요. 엄청나게. 신한은행은 이제 슈퍼솔 앱에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무료다라는 겁니다. 매도 수수료는 0.01% 있지만 매수 수수료가 0이다. 8월 말까지. 이거 엄청 메리트가 있어요. 보통은 0.25거든요. 이 컴퓨터가 왜 이래?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협의 수수료를 받으면 0.07 혹은 0.1 이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근데 0이면은 메리트가 있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외화 RP를 지금 여기서 특판 RP를 7%, 6%, 8% 하고 있는데 외화 관련도 한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 그 다음에 정액 적립식은 5.6입니다.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4대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은행 통틀어서요. 신한은 그 다음으로 가장 유리한데 한투보다 조금씩 밀리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증권사가 나뉘는 것도 약간 리스크인데 증권사가 한투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헤쳐모여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ELB나 이런 것들은 신한하고 키움이 또 세기 때문에 한투는 ELB가 하거나 없거나 안 나오거나 그런 형태인데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이런 예적금 측면에서는 한투가 가장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쯤에 그 생방 저녁에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다려 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